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연결 이연법인세를 공부하겠습니다. 개별재무제표에서 이연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각 계정별로 회계상금액과 세무상금액의 차이를 구하고 이러한 차이 중 일시적 차이에 대해 법인세율을 곱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합니다. 회계와 세무의 차이를 구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며 각 항목별 세무조정 금액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전부 취합을 한 후 이 항목들 중 소득 처분이 유보인 항목들이 일시적 차이인데 이 유보 항목들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모아놓습니다. 유보 금액들의 총 합계액이 일시적 차이 총 합계액이므로 이 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하면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 잔액이 나옵니다. 매년 기말 결산 시 기말 잔액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므로 기초잔액과 기말잔액과의 차이만큼을 법인세 비용과 이연법인세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회사들의 시산표, TB를 각 계정별로 모두 합산을 하는데 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 및 법인세 비용도 모두 합산을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의 이연법인세가 모두 합산되어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난 것을 연결이연법인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연법인세는 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이연법인세입니다. 연결이연법인세는 모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하여 회계상금액과 세무상금액의 차이를 구하고 이 일시적 차이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이연법인세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회계와 세무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상으로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원가로 평가를 하고 취득 이후에 종속회사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 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납부하고 종속기업 주식을 처분하면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이러한 거래가 세무상으로 반영이 되지만 배당과 주식 처분을 제외하고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모 회사는 세금을 낼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아무런 처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회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연결재무제표에 종속기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 및 사건이 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포함되는데 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의 모든 계정이 각 계정별로 연결재무제표에 합산되므로 결국 배당 및 주식 처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래가 연결재무제표에 반영이 됩니다. 한국의 모회사가 독일의 자회사를 설립하면 설립 시 모회사는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기록합니다. 독일 자회사 또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설립 자본금만이 자회사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됩니다.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세무상 금액은 모회사 별도 재무제표에 취득원가로 기록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회계상 금액은 투자주식에 대응되는 자회사의 자본 부분, 순자산 부분입니다. 순자산 전부가 연결 재무제표에 합산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설립 이후 자회사가 열심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하여 많은 거래가 발생했고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였다고 하면 설립 첫해 기말 자회사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세무상으로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은 항상 모회사 별도 재무제표에 표시된 취득원가가 세무상 금액인데 회계상으로는 자회사의 변화된 순자산, 자본 부분이 연결재무제표에 합산되므로 회계상 금액은 기말 현재의 순자산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무와 회계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BS 형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연결 일시적 차이 및 이연법인세를 구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 시 자회사 순자산에서 기말 결산 시 자회사 순자산을 차감하면 취득 이후 증감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일시적 차이이며 여기에 법인세를 곱하면 이연법인세가 됩니다. 이를 법인세 비용과 이연법인세 부채를 증가시키는 연결 조정 분계를 입력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분계를 추가 입력해야 하는 이유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회사는 자기 개별 이연법인세만이 반영된 BS를 연결 시스템에 업로딩을 하므로 취득 이후 순자산 증가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모회사의 연결회계팀이 계산하여 별도의 추가 분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설립이 2019년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2019년 말 기말 결산 시 이연법인세 잔액이 있을 것이고
1년이 또 지나 2020년 기말이 되면 이연법인세 잔액이 변화하게 되므로 그 차액을 법인세 비용과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로 연결 조정분계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KIFRS 법인세 기준서를 보시면 개별재무제표에서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를 할 때와는 달리 연결 이연법인세의 경우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구분하여 이연법인세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실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종속기업 투자주식 취득원가보다 취득 이후 자회사 순자산이 감소, 즉 손실을 기록하여 나중에 종속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처분 손실이 나서 법인세 납부액을 줄여줄 것이므로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합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경우 그 반대로 취득원가보다 취득 이후 자회사 순자산이 증가, 즉 이익이 나서 나중에 종속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처분해서 처분 이익이 나는 경우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날 것이므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고 합니다.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일시적 차이, 즉 자회사 회계상 이익이 났거나 손실이 났는데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를 내지 않으므로 이러한 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차이, 즉 일시적 차이가 실현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종속기업 주식을 처분하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종속기업이라는 것은 모회사가 지분을 50% 초과하여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시적 차이가 처분으로는 실현되지 못합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경우 손해이므로 배당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배당으로도 실현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종속기업 투자 주식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경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실현되지 못하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경우 주식의 처분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없으므로 처분으로는 실현되지 못하지만 이익을 배당을 받을 수는 있으므로 배당으로는 실현이 됩니다. 자회사의 순자산을 구성하는 자본 계정은 여러 가지 계정이 있는데 각각의 자본 계정이 취득 이후 증가하면 회계상 금액이 증가하여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본 계정 중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배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가산할 일시적 차이이긴 하지만 배당으로 실현이 되지 못하므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회사 이익잉여금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증가하여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면 이 금액은 나중에 배당이 가능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부채로 인식합니다. 기타 포괄손익이 배당이 가능한 이유는 관련된 자산 부채가 처분되는 등의 거래가 발생하면 결국은 손익 처리가 되어 이익잉여금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 외화 재무제표를 한국 모회사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비록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이 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자회사 재무제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에만 있으므로 자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잉여금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경우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배당할 수 없으므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 중 이익잉여금과 기타 포괄손익은 배당할 수 있으므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2019년에 설립한 독일 자회사의 자본 부분이 아래와 같다고 한다면 설립 이후 단기 순손실이 나서 이익잉여금이 음수인 경우 차감할 일시적 차이므로 이연법인세 차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나서 이익잉여금이 양수인 경우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해외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와 한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모회사가 한국에서 기말 법인세를 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 중 배당으로 실현되는 부분에 대해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산할 때 적용할 세율은 한국의 법인세율만을 단순하게 곱하면 안 되고 외국 납부세 공제율을 차감한 후 순납부율을 곱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아서 중국 자회사에 대해서는 미배당 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연결 이연법인세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1단계로 종속기업 설립 또는
외부 취득 시 자본 계정별 금액과 기말결산 시 계정별 잔액을 비교하여 설립, 취득 이후 증가한 순자산을 구합니다. 이것이 일시적 차이입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구한 순자산 증가액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배당되지 못하고 주식 처분 가능성도 없다고 가정하므로 가산할 차이든 차감할 차이든 항상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익여금과 기타 포괄손익은 차감할 경우 배당되지 못하고 주식 처분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연법인세 차를 인식할 수 없으나 가산할 경우 배당으로 실현되므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부채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세율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납부세 공제율을 차감한 순납부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결 이연법인세에는 취득 이후 증가한 순자산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M&A를 통해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격과 자회사의 재무제표 장부가액이 달라서 이를 배분하는 Purchase Price Allocation, 즉 PPA 과정에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상품, 제품 등 내부 거래가 발생하고 이러한 자산이 연결 외부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 이익 부분을 미실현이익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Q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